스튜디오에서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에 재학 중인 2학번 김동원입니다. 이번 영상도 역시나 초초초초초 특급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초초초초 특급 게스트 서울대학교 2학번 인문계열 정지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문학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전 문제의 이론들을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능에서 이제 비문학이 네. 핵심이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수능 비문학과 이 내신 비문학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신 비문학은 보통은 이제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어느 지문이 나올지 범위가 확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뭔가 좀 더 제대로 공부를 하고 확실하게 1등급을 받으려면 암기를 하게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수능 국어는 반대로 어떤 지문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니까 좀 암기가 당연히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논리적 흐름과 그런 것들을 가져가는 것이 우선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또 수시로 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내신 비문학은 정말 암기예요. 그리고 수능보다 조금 문제가 더러워요. 좀 거칠고 그렇죠. 국어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또 비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비문학을 풀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자기가 국어 엄청 잘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쨌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글 읽는 법 자체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비문학이 가장 어려운 건 맞지만 사실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한자학이든 심지어 매체도 글을 읽는 기본적인 원리는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에서 중요한 거는 읽다 보면 여기서 문제 나오겠다 싶은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보여요. 보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내가 요령 없이 부딪히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요령껏 공부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그런 패턴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어떤 공식화시키고 나의 규칙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하려고 했던 말이 네. 이 자기만의 풀이 알고리즘이 있어야 된다. 알고리즘.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문이 나올지는 몰라요. 하지만 수능날 어떤 지문이 나올지 몰라도 어떤 지문이 와도 내가 풀어낼 수 있는 나만의 어떤 나만의 풀이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국어에서는 좀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문학 문제 풀 때 항상 논란되는 지점이 있죠. 네. 문제 먼저 보냐, 지문 먼저 보냐. 뭐부터 보세요? 저는 일단 지문 먼저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문파. 네, 동원 씨. 저도 지문파.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문제 먼저 보는 거는 그러니까 정말 국어 공부를 막 몇 년 동안 하고 막 강사여가지고 국어 공부를 10몇 년 동안 하고 진짜 통달한 사람들은 그게 돼. 왜냐면 그 사람들은 문제만 봐도 지문이 이게 예상이 흐름을 되니까. 아니까. 어차피 네. 지문 보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막 문제 괜히 봤다가 이상한 생각하다가 맞아요, 지문 놓칠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지문에서 완벽하게 좀 독해를 하고 넘어가는 그렇죠, 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문을 읽다 보면 요 포인트에서 문제가 나오겠구나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문에서 한번 찝고 문제로 넘어가면 또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으니까 그게 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계속 말로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그럼 얘네 어떻게 푸는 거지라고 이제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인지 한번 봐볼까요? 네, 목차부터 한번 보시죠. 네. 자, 문의 과정이해 이것도 역시나 네. 이해할 수 있도록 네. 이제 문해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네. 그래서 어휘 이해하기, 정보 이해하기, 사고 확장하기 네. 이런 식으로 그 지문, 비문학 지문을 볼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이제 그 가이드를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가지고 실전 모의고사가 쫘라락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문해 과정 이해 중에 네. 우리 한번 사고 확장하기를 한번 좀 보고 네, 넘어가 그럴까요? 볼까요? 문해는 글의 정보를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아까 우리 추론 얘기할 때랑 그렇죠, 똑같죠. 그렇죠. 글의 화제에 대해서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고 다른 관점과 견주어, 공통점, 차이점을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추론하고 적용하고 사고를 확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요하다라는 내용인데 뭐 이런 지문 이해 방법을 네. 쭉 이해를 하고 실전 모의고사로 넘어가서 이를 적용하는 그런 연습을 진행하면 맞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비문학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죠. 사고 그죠. 확장하기도 그렇고 네. 앞에 나와 있는 것들도 그렇고. 네, 그러면 저희가 이 실전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서 이제 몇 문제를 좀 풀어볼 텐데 이 뭐 회차별도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회에는 지문이 한 4개 정도 담겨서 실제 우리 수능 딱 때도 수능 때 그죠. 내 지문 있는 거랑 그죠, 비문학 내 비슷하네요. 지문 같이 한번 풀어보죠. 네. 자, 지웅 쌤, 네. 제가 읽을까요? 네, 같이 하시죠. 네네네. 풀어볼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제가 말로 읽으면서 제 논리적인 흐름을 네. 좀 한번 쭉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 네, 너무 좋죠. 네네네. 자, 고전 역학에 따르면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일정한 시간 후에 물체의 상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으며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아, 그러니까 고전 역학에서는 이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정확하게 상태를 측정할 수가 있구나. 그 과정을 안다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한 양자 역학에 의해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아, 미시 세계에서는 고전 역학과 다르게 그 상호 배타적인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할 수가 있구나. 자, 미시 세계에서의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 세계에서 회전하고 있는 반지름 5cm의 팽이를 생각해보자. 팽이가 뜬금없이 나왔다? 예시를 들겠구나. 지금부터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할 테니까 여기서부터 집중을 해서 읽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팽이를 생각해보자. 그 팽이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중 한쪽으로 회전하고 있을 것이다. 팽이의 회전 방향은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 다만 관찰을 통해 알게 되는 것뿐이다. 이와 달리 미시 세계에서의 전자만큼 작은 팽이 하나가 회전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자, 하나의 팽이에 공존하고 있는 두 상태는 관찰을 통해 한 가지 회전 방향으로 결정된다. 아까 5cm의 팽이랑 다르죠? 얘는 관찰을 통해서 결정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를 사실 상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긴 좀 어려운 어렵죠. 내용이죠. 하지만 지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거시 세계와 달리 양자 역학이 지배하는 미시 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기 이전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것이다. 자, 최근에는 상호 배타적 상태의 공존을 적용함으로써 초고속 영산을 수행하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양자 역학에서 말하는 상호 배타적 상태의 공존이다. 공존이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미시 세계에 대한 이러한 연구 성과는 거시 세계에 대해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니게 된 상식적인 생각들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이와 비슷한 의문은 논리학에서도 볼 수 있다. 가쁜 논. 갑자기 논리학 얘기가 나와. 갑자기 분위기 논리요. 그럼 뒤에서 양자 역학과 비슷한 논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지금 길이가 엄청나요. 그렇죠. 지금 우리 절반도 안 왔거든요. 잘못 지금. 선택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해야죠. 버텨야죠. 버티면 다 되는 거야. 그죠. 고전 논리는 참과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만 있는 이치 논리이다. 그리고 고전 논리에서는 어떠한 진술이든 참 또는 거짓이다. 아, 나오네요. 어떠한 진술이든 참 또는 거짓이다. 그러니까 중복될 수 없다라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는 우리 상식적인 생각과 잘 들어맞는다. 프리스트에 따르면 참인 진술과 거짓인 진술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이 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 아까 양자 역학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면 얘네 두 개를 지금 나열을 하려나 보다 하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넘어가요. 준비해야겠네요. 그렇죠. 준비하는 거죠.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을 제시한다. 그렇습니다. 거짓말쟁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 지시적 문장과 자기 지시적이지 않은 문장을 구분해보자. 이제 나오겠죠. 구분하는 방식이. 자, 자기 지시적 문장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 문장은 모두 18음절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참인 문장.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몇 음절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하고 있다. 반면 페루의 수도는 리마이다라는 참인 문장은 이거는 자기 지시적이진 않죠. 페루의 수도가 어디인지 말할 뿐이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자기 지시적 문장이 뭔지 자기 지시적이지 않은 문장이 뭔지 확실히 이해를 했죠. 그죠. 자,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거짓말쟁이 문장이다. 자, 이 문장은 거짓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문장이 거짓이다라는 문장이 만약에 참이다. 참이면 이 문장은 거짓이기 때문에 모순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문장이 거짓이다라는 문장이 거짓이라면 이 문장은 거짓이다라는 말이 맞게 되니까 참이니까 모순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프리스트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인 동시에 거짓인 문장이다. 따라서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체가 존재함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특히 그는 양자역학에서 양자역학 나왔어요. 또 나왔네요. 양자역학이 다시 나왔죠. 그러니까 요 문장하고 요 문장하고 어떤 그 연결점을 양자역학으로 준 거죠. 양자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은 이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고전 논리에서는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지닌 문장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프리스트는 그것도 다룰 수 있는 비고전 논리 중 하나인 LP를 제시하였다. 여기 빨간 점 찍혀 있지 않습니까? LP 역설의 논리 Logic of
패러독스의 약자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죠. 그런데 LP에서는 네.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몇몇 추론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네. 고전 논리랑 다르다 보니까 고전 논리에서는 해당하던 것들이 여기 와서는 작용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전건 긍정 규칙을 예로 들어 생각해. 자, 고전 논리에서는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한다. 네. 이는 P이면 Q이다라는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참이라면 네.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잘 나온다. 그러니까 무조건 참이라고 있어. 생각을 해볼게요. 그죠. 이게 무조건 성립한다고 쳤을 때 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가 참이라면 내가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당연히 성적도 잘 나오겠죠. 그죠. 앞에 프로세스가 참이라면 당연히 뒤 프로세스로 무조건 넘어가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LP에서 Logic of Paradox에서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려면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모두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죠, 사실. 왜냐하면 저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니까 그죠? 어쩔 수 없이.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러나 LP에서 조건문의 전건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건은 거짓인 경우 조건문과 전건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만 후건은 거짓이 된다. 비록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진 않지만 LP는 고전 논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을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의의가 있다. 네, 그럼 이제 문제로 한번 넘어가 그렇죠. 볼까요?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문맥을 고려할 때 기억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 어디 있죠?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이에요.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죠. 이 얘기를 아인슈타인이 왜 했다 그랬죠, 아까? 양자역학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양자역학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그죠? 거죠, 아인슈타인은. 자, 봅시다. 네. 많은 사람들이 항상 달을 관찰하고 있으므로 달이 존재한다. 이거는 아니죠. 아니죠? 왜 아니죠? 관찰하기 이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관찰하고 있음으로 달이 존재한다? 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달을 보기 전에도 이미 달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달은 질량이 매우 큰 거시세계의 물체이므로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맞는 말이긴 한데 이 기억의 의미로는 적절하지 않죠. 기억에서는 어쨌든 양자역학을 비판하고 달은 그 관찰하기 이전에도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니까 거시세계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면 이거는 틀리다고 봐야겠죠. 이건 아니고 달은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므로 누군가 달을 관찰하기 이전에도 존재한다. 이게 맞죠? 네, 맞는 관찰 말이죠.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한다. 틀린 말 아예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맞고요.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실전에서 연습할 때는 풀어야겠지만 지금 저희가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 게 지금 보기를 주고 보기 안에 내용에서만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 보도록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3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면은 자기 지시적 문장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기 지시적 문장이 지금 계속해서 핵심적인 단어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중심 문장에 대한 파악만 제대로 돼 있다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4번은 윗글을 통해 니은에 대해 적절하게 추론한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니은을 보시면 P면 Q이다. 지금 P면 Q이다는 그 고전 논리와 그 LP에서의 해석이 달라서 지금 이게 포인트로 나온 거겠죠. 이것도 그 전건 긍정 규칙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셨다면 고전 논리와 그 역학적인 논리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을 하셨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5번을 보시면 킬러 문항으로 나와 있어요. 정답률 46%. 반도 못 맞춘 문제입니다. 우리 둘 중에 한 명은 틀린다는 소리네요. 그럼 둘 중에 만약 한 명이 틀린다면 누가 틀릴 것 같으세요? 그럼 제가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푸시죠. 둘 다 맞으면 좋겠죠. 그죠, 맞습니다. 또 요즘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비문학에서 나오는 게 추세다 보니까 그런 거 풀어보면 좋아요. 큰 도움이 되겠죠? 자, A는 고전 논리를 받아들이고 자, 얘는 고전 논리로 생각하는 친구예요. A는. B는 LP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양자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시사하는 바에 대한 프리스트의 입장도 받아들인다. 자, A와 B는 아래의 기억에서 리을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있다. 기억, 전자 E는 관찰하기 이전에 S라는 상태에 있다. 니은, 전자 E는 관찰하기 이전에 S와 배타적인 상태에 있다. 디귿, 반지름 5cm의 팽이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리을, 반지름 5cm의 팽이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자, 단 기억과 니은의 전자는 동일한 전자이고 팽이도 동일한 팽이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보기만 봤을 때는 어려워요. 이거는 어렵죠. 문제를 봐야 알 것 같아요. 그죠. 1. A는 기억이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고 참 거짓에 다른 진리치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A는 고전 논리이고 네, 고전 논리에서 참이 참과 아니면? 거짓이
공존할 수 있나요? 없죠. 둘 중에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다, 거짓이 아니라면 참이다 그죠. 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 외에 참, 거짓 외에 다른 진리치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죠. 고전 맞는 논리에 말이죠. 완전히 부합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기 때문에 패스. 좀 적절하지 않은 문제 찾는 거니까요. 그죠. 자, 2번 B는 기억은 참인 동시에 거짓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디귿은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어떠신가요? 우선 B는 이 양자역학을 받아들이는 네, 입장으로서 맞습니다. 참인 동시에 거짓이 성립하는 또 세 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기억은 참인 동시에 거짓일 수 있는데 네. 디귿의 예시는 참이 아니라면 거짓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네. 기억은 미시 세계죠. 그런데 디귿은 지금 거시 세계의 내용이죠. 양자역학이 지배하는 미시 세계에서는 네. 우리가 관찰하기 이전에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것이다. 아,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받아들이더라도 네. 거시 세계에서는 참과 거짓 중에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는 선지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3번 가시죠. A와 B는 모두 디귿이 참일 때 네. 리을도 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것도 같은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3번 쉽게 지우고 넘어가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A는 B와 달리 니은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니은은 미시세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음,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겠죠. 네. 왜냐하면 고전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B는 미시 세계에서는 이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는 B와 달리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맞는 선택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5번밖에 안 남았죠? 네, 답은 5번이네요. 보지 말고 넘어갈까요? 그런 유령 피우지 마요, 선생님.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B는 A와 달리 네. 리을이 참이 아니라면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참이 아니라면 참인 동시에 거짓. 이회진 이건 사실 네. 어디서 태클을 걸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무조건 잘- 틀린 내용이어가지고 네. 사실 이러면 저희가 왜 틀린 건지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맞춘 선지가 있으면 네. 이제 넘어가서 해설을 보는 거죠. 아, 정확히 어떤 이유 때문에 얘가 적절하지 않은 것인가를 봐야 되니까 네. 한번 저희가 정답지로 넘어가서 가시죠.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5번. 그러니까 정답인 이유죠. 보기에서 A와 B의 관점을 이해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기억에 쓸 리을의 토론 내용을 적용해보는 문제였다. 자, 보기의 관점. A는 고전 논리를 받아들이고 그죠. B는 LP를 받아들이고 입장도 받아들이고 지금 표로 굉장히 보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선택지의 이해. B는 A와 달리 LP와 양자역학에 대한 프리스트의 입장을 받아들이므로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가 존재한다고 본다. 그러나 리을은 거시세계의 일이므로 양자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가능하다고 보는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B 역시 A와 마찬가지로 리을에 대해서는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거시세계에서의 내용이니까 네.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라는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게 확실한 그 정답의 근거가 되겠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원픽 1등급 실전 독서로 오늘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근데 오랜만에 문제를 푸니까 정말 힘드네요. 네. 고3 때로 돌아간 듯한 긴장감. 어떠셨어요 오늘 문제 풀어? 아, 일단은 원픽 비문학 독해 교재를 저희가 또 저번에 풀어봤었잖아요. 그쵸, 1, 2, 네. 3를 예를 들어서 그 숨겨진 정보 추리하기, 사고에 확장하기 이런 식으로 좀 더 심화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단계별로 조금씩 어려운 걸 밟아서 이제 실전으로 딱 올 수 있다는 점이 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원픽이 보면 실전 문제들 아까 우리가 풀어봤지만 다 기출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수능이나 모의고사랑 좀 친하시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 문제집을 통해서 수능과 모의고사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구나를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수능이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좀 어려워요. 많이 어렵습니다. 네, 소재도 많이 어렵고 우리도 그렇죠. 풀면서 느꼈지만 이거 어떻게 그때 풀었지? 맞아요, 이런 생각 맞아요. 들 정도로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또 갈수록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그죠. 이런 고난이도 문제를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좋았던 게 해설지가 되게 그죠.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었어가지고 네. 특히나 독학에서는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설을 읽고 내가 생각했던 논리적 흐름이랑 비교해 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풀이한 것들을 해설이랑 비교해 보면서 해설에서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었구나, 이런 방법도 있구나, 아니면 나랑 똑같이 풀었네, 내가 잘 풀었다 하는 식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문학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흥미를 붙이고 하는 거에서 넘어서서 그쵸. 이제 실전 독서를 하고 맞아요. 실전적인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국어는 평소에 내가 보던 글이고 모국어인데 그런데도 국어가 이렇게 어렵나 맞아요. 싶어가지고 그 괴리에서 오는 또 멘탈이 붕괴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잡으려면 사실 그렇습니다. 어느 수준을 넘어가서는 결국은 양치기를 하고 그죠.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나만의 흐름을 찾아보고 그쵸. 그런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양치기밖에 없어요. 그냥 고민할 시간에 힘겨워할 시간에 한 문제라도 더 풀고 맞습니다. 수능 모의고사 한 번 더 봐라. 이렇게 부딪혀 말씀드려요. 봐라.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네, 영상 네.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부탁드리고 네. 더보기란에서 이벤트 내용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원. 정지웅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